오늘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가 네. 또 네. 뭐 아주 과격한 말을 했어요. 네. 그 문다혜는 좀 이 말이 과격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아버지에게 검찰이 칼을 겨누기 위해서 예. 자신은 더럽혀져야 할 말이다. 네. 일주일 전쯤으로 기억을 하시죠. 네. 문다혜의 또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죠. 네. SNS에 이거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네. 이 뭐 조폭들이 많이 쓰는 말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였죠. 이제 막 가자는 거냐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다희가 이렇게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이렇게 좀 네. 과격한 말을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수사망이 좁혀져 오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사람들이 또 이것도 재밌어요. 지금 민주당이 보면은 그 이제 문재인 비리, 문다혜 비리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른바 쉴드를 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되게 윤건영 의원이죠, 뭐. 윤건영 의원하고요. 그게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밖에 없어요. 윤건영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과 바로 직접 네. 소통하는 건 그렇습니다. 윤건영 바로 혼자예요. 겁니다. 근데 소통을 좀 제대로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뭐 타이스타가 뭐 표 파는 회사라고 뭐 이러고 뭐 네다섯 명밖에 없고 그리고 서창호 씨는 뭐 게임 회사 증권 회사를 다녀서 뭐 상당히 능력이 된다고 그랬던가요? 아니 게임 회사 증권 회사 다닌 사람이 항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지금 문다혜 비롯해서 네. 문재인 가족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리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네. 자, 문재인은 이 법률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검사 수사까지 예상하고 지금 네. 소위 잔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예. 윤건영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이 윤건영이가 뭘 나서서 해도요. 네. 문재인은 아마 이거 계산할 겁니다. 네. 검찰에 가서 이거 뒤집으면 되거든요. 네. 그것까지 계산해서 윤건영이가 지금 이 실드를 치고 있는데 예. 윤건영 말 자체가 지금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어차피 검찰 가서 말을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국민들이 윤건영이 문재인 대변인이니까 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 조금 듣기라도 할 텐데 그럼 문재인은 무슨 생각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금 가서 헛발질하고 딴 말을 하고 하지만은 내가 나중에 검찰 뒤집으면 된다. 그럼 뭐하러 지금 저렇게 헛발질하고 딴 말하게 만드는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네. 이제 좀 익숙해져 가지고요. 네. 이 굉장히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절대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네, 조국 네, 때부터입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이전에는요. 그렇죠. 많은 공직자들이 자기가 어떤 혐의에 걸리면 그렇죠. 무조건 잘못했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답니다. 네, 네. 뭐 협조하든 하지 않든요. 네. 근데 조국 때부터 예. 검찰을 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국민들에게 인사로도 잘못했다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이후에 문재인, 이재명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 보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요. 네. 국민들 앞에 이걸 소상히 알려야 된다라는 의무감이나 책임은 전혀 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자기가 피해갈 건가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 마시고 네.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을 오늘 보면은 7월 4일 날 검찰이 이제 그 법인카드, 법카 의혹으로 그때 저 나오라고 소환장을 보내고 그때 발표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벌써 이제 9월 중순 보름으로 다가가니까 거의 두 달하고도 열흘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소위 이른바 소위 계속 쌩을 까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그야말로 검찰을 이른바 개 무시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너네는 아주 무슨 독재 악마니까 난 아예 상대를 안 하겠어. 뭐 지금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김혜경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나갔는데 그게 언제 나갔습니까? 검찰이 서면 질의 그럼 하겠다 했는데 딱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나가가지고 아 추석에 나를 제물로 추석 밥상에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들어가서는 또 묵비권을 그대로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을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뭐 장기판의 졸도 아니고요. 지금 뭐 문제가 말한 뭐 돌 맞는 개구리인지 뭐 그런 급으로 지금 굉장히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역대 지도자 중에 뭐 야당이건 여당이건 그래도 검찰이 저렇게 소환을 하는데 2달 하고 열흘을 소위 이른바 쌩을 까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 지금 보면은 그래서 검찰이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를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는지 그 말이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저거 강제 구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일반인도 강제 구인을 합니다. 네. 근데 이재명은 더 강제 구인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지금 야당 대표라는 네. 걸 방탄으로 해서 지금 검찰을 말씀하신 대로 깔아 네. 뭉개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더 강제 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추석 연휴에 저는 강제 구인을 하라고 지금 검찰이 촉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국회가 다시 열렸어요. 예. 다시 풀어주라고 하면 풀어주면 예.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검찰의 법 집행이 이 엄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김혜경이가 법인카드를 가지고요. 예. 왜 검찰에 직접 나왔을까요? 네. 김혜경은 이 진술 거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혜경은 이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밑에 있던 5급 이 비서관이 알아서 다 했다. 난 모른다라고 배소연이가. 했어요. 네. 배소연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진술 거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자, 딱 걸려든 겁니다. 네. 자, 이제는 이재명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재명의 법인카드가 쓰여졌습니다. 예. 이게 경기도에서 결제가 됐을 겁니다. 총무국에서 결제를 했겠죠. 그렇죠. 비서실에서 네. 가져가서. 네. 배소연의 관할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에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2개월 동안 안 나오겠다면 네. 검찰이 잔뜩 보냈더라고요. 질문을. 네. 지금 민주당에서 끙끙 앓고 있다 그래요. 네. 이재명이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현상입니다. 문다혜 관련해 가지고 이 많은 관계자들이 진술 거부하거든요. 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 답을 할 사람은 문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이상직과 문재인이 거래한 거거든요. 그렇죠. 문다혜는 몰라요. 정확하게는요. 그냥 아빠 찬스 쓴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이재명이 답을 하지 않으면 법인카드는 하나도 얘기가 안 돼요. 그렇죠. 법인카드 주인은 어쨌든 이재명이니까. 예. 경기도에서 결제를 그럼요. 경기도의 과장국장들이 바보입니까? 그럼요.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법인카드를 쓰니까 돈이 모자라서 다른 국에서 땡겨왔어요. 그렇죠. 그런 일도 많았다고. 조명은 씨도 그런 얘기 했죠. 거기서 그때 아마. 네. 지금 이재명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검찰이 이재명을 도와주시려면 검찰이 도와주려면 네. 강제 구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서정욱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또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네. 이재명 그럼 개인 카드 지난번에 압수수색도 하고 해서 이재명 김혜경 개인 카드 까자.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법인 카드는 다 뭐 법인 카드 용도에 맞게 썼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들을 사적으로 쓰는 거, 뭐 사적으로 뭐 생활용품이건 사적인 어떤 용도로 하는 모든 것, 그럼 개인 카드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월급은 쫙쫙쫙쫙 쌓이고, 그다음 개인 카드 들여다봤더니 왜 쓴 용도가 없고, 이게 다 지금 검찰이 나름 확보했다. 이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인데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맞습니다. 네. 저하고 비슷하게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예. 저도 기자 생활을 하고 몇 년 뒤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리를 일으킨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죠. 관사 부분, 네. 뭐 차량을 쓴 부분 많이 봤어요. 예. 그것도 배우자가요. 그렇습니다. 남편이든 네. 뭐 부인이든요. 전 법인카드를 가지고요. 네.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건 살다 처음 봤어요. 이거 개인 기업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혹시 기자 생활 근데 하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서울에 무슨 한 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구에 저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이 그런 이유로 법인 카드를 아예 거기 지금 그 구의회 의장 법인 카드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이 썼다.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다음에 그래갖고는 지금 권익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조사한 끝에 경찰로 송부를 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지금. 네. 그런 걸 볼 때 배웠다. 이재명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상당히 많다. 네. 참 이런 걸로 무리를 빚지는 않았거든요. 네, 정말 그렇죠. 파렴치 네. 창피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기억하십니까? 그 KBS 이사를 놓고 문재인 정권 때 네. 그거 쫓아내려고요. 네. 4,000원이었습니까? 그렇죠. 김밥 네, 그거 뭐 하나 그거 그걸 했다고. 찾아내서 법인카드로 그걸 썼다고 네. 그랬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럼요. 그때 저도 그거 보고 너무 억울했는데 제가 이번에 조명은 씨 그때 그 독도 지우기 막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 떠들길래 예. 하도 웃겨갖고 조명은 씨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예. 조명은 씨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예. 일제 샴푸 심부름 하시지 않냐.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 독도 지운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분의 일제 샴푸를 그때 심부름했던 심정이 어땠냐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일제 샴푸 쓸 수 있다. 근데 저렇게 애국 뭐 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반일을 외치는 정치인이라면 그래도 샴푸 쓸 때 조금은 국산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카드 문제인데 그 나보고 수원에 있는데 배소연이라는 사람이 예. 그 우리 또 전화 받더니 그 원장님은 또 왜 그렇게 일을 만드셔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 조명은 씨 저 청담동에 미장원 가가지고 그 쿠오레 샴푸 사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또 은근히 굉장히 헤어스타일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어스타일 잘 하시려면 일본 샴푸 써야 된다고 청담동 미장원 헤어 드레서
그분이 출장 와서 또 머리 매만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비주얼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래? 그러면 바로 일본 일제 샴푸. 그래서 그 저 공무원이 거길 2시간 걸려서 가서 그걸 샀는데 83,000원인가요? 그걸 사가지고 자기 카드로 일단 내요. 자기 카드. 그거는 법인 카드로 나중에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카드로 내. 그러고 영수증 뽑아와서 경기도청 비서실에 갔더니 그 영수증 보고 현금을 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명 씨는 그걸 당연히 의심하죠. 저것도 다 세금에서 일제 샴푸를 사는 것도 모자라서 공무원을 그 판매, 유통, 한마디로 택배 기사 시키고 그 다음에 돈은 또 비서실 나아가선 경기도청 금고에서 이런 거 나간 거 아니냐? 이게 그분 얘기입니다. 네. 아, 진짜. 주식님 뭐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인사를 하셔서 고맙고요. 네. 이희애님이죠. 지금 불에서 반사가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이재명이 왜 일제 샴푸를 썼을까 물어요. 좋은 얘기시네요. 근데 샴푸 부분은 또 제가 좀 아시는구나. 많이 알죠.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머리가 빠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탈모 방지? 과거에 네. 머리 빠지는데 일제 샴푸가 좋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아. 지금은 국산 샴푸가 훨씬 좋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나이가 들면 머리가 조금씩 빠지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네. 그 일제 샴푸를 쓴 건데요. 아하. 이재명이 그것도 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일제 샴푸를 안 쓰는 걸로 알아요. 아. 그 이재명이 머리가 뭐 이제는 안 되니까 약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머리가 상당히 없어요 위에 보면. 아, 지금 벌써 없습니까 그거- 머리가? 그 이재명도 나이가 꽤 됐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재명이 또 63년생인가 잔머리를 싶은데. 그렇게 돌리니까 잔머리. 그게 머리가 남아날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말 나온 김에요. 네. 많은 분들이 이재명 그 다음 달에 1심 판결 나오는 그 네. 위정교사와 선거법 위반을 놓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형이 나오느냐? 네. 100만 원 이상이고 또 징역형 실형이 나올 거냐? 그렇죠. 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재명 저 법꾸라지가 또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 그 객관적인 정황과 물증 그런 거는 다 이미 상당한 양형이 불가피한 그리고 뭐 저 만약 둘 다 유죄고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유죄가 난다면 100만 원 이상이지 예. 유죄가 나면서 100만 원 이하로 가는 거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위증교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증교사는 그렇게 이재명을 봐줘가지고 기각을 시킨 유창훈 판사조차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걸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이재명의 유후 우리나라 판사 중에 아마 가장 우호적인 판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판사조차도 소명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유죄가 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그 선거법의 경우에는 벌써 지금 원래 6개월에 끝나야 되는데 1심 하나만 갖고도 지금 1년 6개월인가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2심으로 가게 되면 뭐 다 사실관계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걸린 거의 절반 또는 그 이하 그렇다면은 내년 6개월 안에 그리고 3심이야 뭐 어차피 사실관계만 법률관계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상식적으로만 간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양형을 1심에서 때리고 2심과 3심은 내년 안에 다 끝나게 된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일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법원이다. 저는 법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판사들이 또다시 그 무슨 법이 아니고 무슨 여의도 눈치를 본다든지 이러면 정말 큰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유창훈 부장판사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 지난해 9월이었죠. 예. 그 판결이 나왔어요. 굉장히 깁니다. 네. 그 핵심은 이제 위정교사가 인정이 되는데 이재명을 야당 대표니까 이 언론의 국민의 또 이 견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꼭 구속시킬 필요가 있느냐였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제가 제 주변에 뭐 많아요. 법조인들 많으시겠죠. 물어봤어요. 네, 네. 우리 방송하다가도 만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법조인들 대부분 이야기가 이런 판결을 이해를 본 적도 없고 이해를 못 하겠다는 네, 거고요. 네, 네. 이런 판결을 내릴 거면 뭐하러 이렇게 길게 쓰느냐 해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변명이 긴 거죠. 변명하자니 계속 궁색하게 늘어놓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저 유창훈이라는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니까 네, 네, 네.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고 뭐 이런 성격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궁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판사들이 네. 정치인 재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정치인 가급적이면 구속시키지도 말고 정치인 재판 재수 없다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죠.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은요. 네. 이 형이 100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죠. 이 거짓말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입니다. 그럼요. 정확합니다. 네. 이재명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호하게 네. 그냥 잘 모르겠는데 해도 될 일을 완전히 모른다라고 그럼요. 합니다.
대장동과 연관성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죠. 국토부가 네. 무조건 강압했다라고 네.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럼요. 네. 국토부의 압력 뭐 요구도 좀 있었고 네. 우리도 보기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위정교사의 핵심은요. 네. 이 위정을 해서 네. 위정을 교사해서 이게 혐의가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입니다. 무혐의가 됩니다. 네. 2018년 저 때요. 그렇죠. 형의 그 이번에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 거짓말은 걸려들었고요. 네. 나중에 뒤집어지죠. 근데 이 부분은 무혐의가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혐의가 된다. 자, 예. 위정을 했는데 예. 법정했어요. 네, 네. 그 재판 결과가 무죄가 무죄가 된다. 되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거짓말해서 무죄가 된 거예요.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네. 심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위정을 해서 그 결과에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럼요. 네. 네,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이 이재명이 자기 그 두 가지 거짓말 한 것 가지고요. 네. 뭐 골프는 친 것 같고 낚시는 한 것 같고 네. 위원님 골프 치시죠? 아, 저는 안 칩니다. 골프 진짜 안 못 칩니다. 치십니까? 예. 정말 못 칩니다. 이 골프나 낚시는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 네. 그 법정에서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죠. 그 아무래도 이제 뭐 직접 골프장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정황들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뭐 아예 모른다고 완전히 쌩을 까면 뭐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판사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니 사진을 보니까 내가 뭐 사진이 나왔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때 그 자리에 김문기랑 바로 옆에 있기는 인정을 한다. 이런 그런 거죠. 이제. 그런데 난 잘 모른다라고 이제 뭐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죠. 네. 이 공직하고 같이 외국에 출장 가보신 적 있죠? 그 공직에서 이제 외국에 일을 하러 따라가면 이 그렇죠. 출장 취재를 하지 공직자들 주로 이제 않습니까? 외교부제가 출입할 때 외교부 관리들이 어떤 그 국제 회의 갈 때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같이 네. 가죠. 네, 그렇죠. 그러면 소위 이재명이 말하는 하위 공직자와 네. 뭐 고위 공직자가 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 가는 팀이 보통 뭐 1000명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이때도 10명 뭐 15명 그럼요. 수준입니다. 네, 네. 엄청나게 친해집니다. 그럼요. 특히 하위 공무원하고 더 친해져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요. 도지사나 시장은 누가 챙겨야 됩니까? 하위 공무원들이 심부름하고 뭐 다 그런 챙깁니다. 분들이 일정, 의정, 동선 접촉이 뭐 이런 훨씬 거. 많아져요. 그렇네요. 네. 높은 머리가 큰 사람들은 네. 회의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주로. 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이런 그것도 또 거짓말들을. 굉장히 아주 그 날카로운 포인트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취재를 같이 가봤어 이제 같은 기자니까 우리가 그거 알거든요. 뭐 알죠. 네. 또 나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뻔하거든요. 아니, 이거 호주에 가서. 상식적으로 저 여러 뭐 낯설고 물설고 한 이국에서 또 매일매일 부닥치는 사람들이 그쪽 나라 사람들이니까 사실 신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하니까 같이 있는 그 우리 팀이란 건 굉장히 애착도 강해지고 똘똘 뭉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고 또 김문기라는 사람이 단지 그것만 해서 친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후에 이재명이 각종 본인의 여러 가지 그런 행각을 할 때에 다 뒷받침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아예 모른다라고 하다가 여기서 말을 바꾼 것부터가 저는 말이 안 돼.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도 저렇게 했어야지. 처음부터도 골프 치긴 쳤는데 모른다 뭐 이렇게 나가지. 그때는 완전히 모른다. 그리고 이 사진 나오니까 거기에 답을 안 하잖아요. 저는 민주당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빼박 증거가 나오면 그때부터 말을 안 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소리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데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걸로 듣고.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보수 계열은요. 보니까 그게 좀 미련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그걸 또 막 변명하고 막 해명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그 이슈가 살아남아. 근데 이 사람들은 빼박 증거, 뭐 누가 봐도 이건 뭐 100%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이 일제 샴푸 대해서 말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재명 일제 샴푸 그 머리 털이 빠져서 그건 저만이 알 수 있는. 네, 물론이죠. 다만 그 이제 진짜 쓴 이유는 당연히 머리털이 빠지는데 일제가 뭐 좋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전혀 그 반일 한다는 본인의 기족은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쓰는 것이고 포인트는 뭐냐면 아니 그런 게 나왔으면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해. 그냥 무조건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네. 이재명이 입을 닫는 것 가장 많은 게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인카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가장 적나라? 쪽팔리거든요. 아, 쪽팔리지. 이건 말하면 할수록 쪽팔리거든요. 쪽팔리네. 예. 그리고 내역들이 다 나오잖아. 아, 그럼요.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네, 네. 이 문재인과 이재명 관련해서요. 네. 마지막 이 부분을 정리를 그러시죠. 하자면요. 네, 네. 정치권에서 많은 예상 전망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1심 판결이 결정타가 될 것이다. 네. 또 문재인에 대해서도 이건 이제
문다혜 김정숙 소환 있고 난 다음에 문재인에 대한 소환이거든요. 예. 상당 부분 앞으로 진행은 돼야 될 것이지만 그렇죠. 문재인도 소환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문재인을 직접적으로 이 뇌물 피의자로 명시를 했거든요. 그럼요.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검찰이. 네. 그건 동전 오래전부터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죠. 전국이 확 바뀔 것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오늘 또 나왔잖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아마 이걸 갖고 지금 굉장히 특검을 걸고 아마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공세를 시작할 거예요. 네. 뭐 오늘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 시작하기 접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심인데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게 전주 예. 그 전주 모 씨죠. 손모 씨. 예. 이분이 1심에서는 무죄인데요. 2심에서는 방조죄 혐의가 추가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유죄가 됐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사도 바로 그렇게 그 손모 씨와 같은 전주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검찰이 요 2심을 지켜보고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내리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서 만약 오늘 손모 씨가 무죄가 난다면 방주에서 무죄가 난다면 여사도 무죄인데 예. 유죄가 난다면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 예. 했거든요. 그 유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아마 이제 민주당은 난리를 한번 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감사원이 그 용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패나 예. 이런 비리 혐의가 있었다. 일부 의혹이 나왔다. 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을 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재명, 문재인 공동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이 이제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네. 죽자 사자 아마 이것을 갖고 이제 문제를 삼을 것인데 저는 이럴수록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문재인과 또 이재명에 대한 아까 말한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는 구인을 해야 되고 문재인은 저 아까 말한 대로 문다혜, 김정숙, 문재인 순으로 빨리빨리 소환해서 이미 피의자 적시된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됩니다. 민주당 하는 그대로 갚아주면 돼요. 민주당이 지금 왜 특검을 주장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법을 어겼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그럼 법을 어겨서 지금 조치를 해야 된다면 바로 민주당 잣대로 지금 너무나 그 혐의가 농후하고 분명한 이 이재명, 문재인 일가 바로바로 진행하자. 뭐 특검 그거는 또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그럼 하든지. 너네가 몰아치는 만큼 그 속도 그대로 가자. 그게 맞는 거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그 국회에서 이례적인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저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소문이 안 났었는데 네. 이 언론 보도도 기자회견 끝나고는 또 한참 뒤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이게 그 저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께서 네. 구명 의혹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핵심 인물이 지금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네. 이 김규현 변호사가 자기가 있던 그 단톡방, 네. 단톡방에서 사진 캡처하고 뭐 녹취록 이런 거를 JTBC에 제보하고 네. 또 자기는 박종훈 수사단장 변호인이고 변호인도 하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만나고 민주당 또 공천도 받으려고 공천 또 받으려고 신청하고 출마하고 네? 비록 안 됐지만 이재명 변호사 때문에 안 됐지만 자 그런데 공이 적었었나 봐요. 어제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저는 대한민국 네. 국회에서요. 예. 버젓이 현수막에 가칭이라고 써 있으면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 제안 기자회견. 저는 이런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이렇게 버젓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야, 대한민국은 정말 진짜 올 때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뭐 쭉 있어요. 아주 민주당. 뭐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예. 다양하게 여러 있는데 색깔이에요. 여기 보면은 네. 민주당에서 좀 눈에 띄는 사람은 민영배, 양문석, 그 준비연대 김준혁,
네. 이렇게 보이고 네. 그다음에 진보당에는 윤종호 원내대표, 네. 그다음에 조국당에는 황운하. 네.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지난 공천 과정에 김준혁 그 막말해가지고 난리 네. 났지 않습니까? 뭐 이대생들 뭐 성상납 미군에 뭐 성상납했다고 해서. 뭐 그랬죠. 김한란 전 총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대 동창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뭐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시끄러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공천. 끝까지 공천 취소 안 하고 예. 네 됐죠. 됐으니까 뭐 네. 지들이 다 면죄부 얻은 줄 알아. 그다음에 양문석 의원도 마찬가지죠. 네, 뭐 거기도 재산 딸. 신고. 네, 딸 문제. 딸 그거- 명의로 뭐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죠. 대출 받아가지고 사기 대출 아닙니까 그거? 그 편법 사기 예. 대출에 가깝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 사가지고 재산 신고 뭐 축소했다 해서 지금 저 선거법으로 네. 아마 조사받는 것 같은 그런 좀 소리가 아, 언론에 뭐 국회 보도됐습니다. 들어와서 뭐 목소리 큰 거 내기하나 봐. 양문석 예. 이 사람은 맨날. 양문석 의원을 아주 보면은 뭐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당신이 몇 살이야? 뭐 이러고 질문하는 내용 수준도 너무 떨어지는데 막 발음도 부정확한 사람이 국회에서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저는 그 데시벨 좀 한번 네. 소음 측정기를 소음 측정기를 데시벨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그 답변을 하던 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좀 조용히 이야기하시죠. 이래가지고 본인이 다 들린다고. 하여튼 그런 귀가 멀었나 봐. 그런 자들로 지금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여기 보면 이제 김준혁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20일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탄핵하는 네. 거기 이제 계단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이 윤석열 정권 탄핵 연대 국회의원 네, 연대를 네.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어제 네, 한 거네요. 21일 날 기자회견 한 거예요.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들어가 있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다 다 자기들끼리 같은 편이잖아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당만 다른 뿐이지. 음. 이 사람들 지금 다 해서 지금 그 패스트 트랙을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알겠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지. 해가지고 결국은 다 각색의 색깔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다 각자의 목소리가 있는 몫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강득구, 민영배, 문정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네? 전체적인 물을 네. 흐리는 이 물을 사람들이 흐리는. 지금 12명이 모여서 뭐 한다. 사회민주당은 또 뭡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7,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즌 때 네. 탄핵 돌풍이 불었을 때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제 대충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세력들 뒤에 누가 있을까? 이 유추를 해보면 지금 뭐 진보당 윤종호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할 때 누가 나타났냐면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짜 한 몸이야. 종북 주사파들이 뒤에 다 포진해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밖에서 최재형이가 지금 활기를 치고 있죠. 그렇죠. 최재형이가 또 누굽니까? 저 종북 주사 완전히 친북 인사거든요. 네. 미국 지금, 시민권자인데. 네, 지금 저기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은 뭐 우리 댓글 쓰시는 분들도 이제 다 눈치채셨지만 네. 북한 또는 친중 세력, 친북 세력 이런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딱 지금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탄핵하려고 지금 갖은 온갖 지금 때로는 공작, 때로는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먹혀요. 아니 그러니까 몰카 찍어서 공작할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면 뭐 이런 거는 아니 이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뭐 2달인가 뭐 얼마 전부터 계속 그 촛불 행동 뭐 해가지고 행동. 계속해서 퇴진 집회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빌드업을 하고 이 시민사회 쪽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빌드업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공작을 하는 겁니다. 뭐 몰카 찍어서 해가지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 부부 내외를 계속해서 혐오 이미지를 계속 갖게 악마화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분위기를 점점 만드는 거죠. 언론도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민노총 언론 세력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빌드업을 하고 결정적으로 총선 때 자격이 안 되는 이런 인간들이 저는 당선된 것도 진짜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은 이제 성은을 입었으니 그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정권 탄핵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참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측면이 많은데. 아니 이럴수록 진짜 정말 그때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죠. 이게 다 일종의 네. 그냥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정권 그 탄핵 때도 광화문 앞에 그 집회 현장에 등장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사진이 찍혀서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극좌 세력이라고 하는 그렇죠. 안티파 조직원들이 와서 막 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 게 사진 찍혔어요. 그럼 저 사람이 뭐지 했더니 안티파야, 안티파. 안티파가 뭐냐? 안티파시스트라는 그쵸, 세력인데 맞아요. 이 자들은 지금 미국 대학이 엉망이 됐습니다. 미국 대학에 우파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그런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은 안티파 세력이 와서 그냥 유리창 다 깨버리고 강의 못하게 하고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쵸. 그 안티파 세력들이 그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유럽의 공산당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사진 찍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박근혜 정권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쵸. 그 근본 자기들한테 거슬리는 거야. 목적을 딱 세워놓고 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잔당들이 남아 있거든요.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활개치는 활동하는데 오히려 아주 좋은 이 환경인 거예요. 왜냐면 자유롭잖아요. 아니 표현의 자유라고 맨날 얘기하잖아. 자기들의 얘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고 우리 쪽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그걸 갖다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이런 의원 연대를 열므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촛불혁명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그러면 생각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 언론도 좀 문제인데요. 국내 정치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뉴스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그 시각을 가지고 뉴스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중국 공산당이나 북조선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체제가 벌써 한 30여 년 사이에 소득 수준이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성장한 걸 눈으로 보여줬으니까요. 우리가 1인당 GDP가 10,000불 통과한 게 아마 거의 93년 전후일 겁니다. 근데 지금 거의 30년 만에 45,000불 네, 뚫어버렸잖아요. 4만 불을 더 그죠? 4만 불 뚫는다고요. 그럼 앞으로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부동산 버블에다가 지금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쨌든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니까 지금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가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사유재산도 이제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엄청 잘 사는 그런 모양새가 됐잖아요. 이미 여기에 지금 자유 뭐 이런 것에 이미 한번 이게 몸에 뱄는데 그게 다시 옥죄인다고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뭐 이런 가운데 어제 뭐 오늘 뭐 이 아이템 중에는 없습니다만은 네. 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이 네. 반도체 기술을 지금 중국 쪽으로 네. 뭐 넘기려다가 들키고 뭐 한 30여 명 지금 뭐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야만 이 사우스 코리아가 자기들 편이 되면서 빨갛게 되는 거죠. 뭔가 불편하지 않는 일단 일본은 뭐 바다 건너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집회하고 그럴 때요. 아마 그 예를 들어서 정말 JTBC 뭐 MBC 뭐 그다음에 KBS 이런 데서 박근혜 대통령 그 왜 얼굴 흉상 뭐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막 피 흘리는 거 뭐 이런 거 왜 꽂아 가지고 막 엄청 흉한 것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다 방송으로 했었으면 일반 국민들 안 나갔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나중에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이런 큰 그림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 많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큰 빅픽처가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빅픽처.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바뀌는 거는 투표를 통해서 바뀌는데 그렇죠. 전체주의 국가는 투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아, 허정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자기들과 입맛에 맞는 네. 약간 그런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좀 앉아 있으면 편하다.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일 편했을 것 같은데. 어? 아니, 그런 그러니까 제가- 전체주의 국가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계속 있었으면 좋았겠지. 근데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뭐 이렇게 길에서 어떤 분이 이걸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저쪽 진영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엄령 그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거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진짜 계엄령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막 일반 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어느 방송을 보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새날 TV인가 뭐를 보고 있대요. 새날 TV는 또 뭐예요? 네, 새날이라는 게 있어. 거기도 구독자가 100만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거 보세요. 계엄론 메들리 주도하는 김민석 야당 내부에서도 그만 좀 해라.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김민석이 사실은 지금 계엄령 선포를 끝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민주당 내부에 이제 의원들이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그거 이미 저 인기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템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망가졌어요, 네. 이 사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움직임의 그 배경을 보면요, 결국은 이게 다 가짜 뉴스이고 네. 괴담이고 네. 공작입니다. 어제 또 다른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는데 이 김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VIP 즉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움직였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라는 JTBC 보도, 의혹 네. 제기 보도가 났는데 네. 그때 JTBC에 제보된 내용에 등장했던 단톡방, 네.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국회에 와서 이거 민주당 공작입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본인들이. 진짜. 왜 그러냐? 이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 일단 정말 이거 이제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지금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저분들이 두 눈 뜨고 그냥 코백하겠어 이거 지금 진짜. 저 화면에 나오는 저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민주당이 대화방 참여자 저분들이 단톡방 멤버들입니다. 네. 누구들이냐면 멋쟁 해병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4, 5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 해병대 예비역 출신이고 근데 저기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김규현 변호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저 단톡방은 원래 골프 모임을 주선하는 단톡방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골프 모임하다가 어떻게 골프 모임하는 그 단톡방이에요. 저 단톡방은. 저분들도 지금 황당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해병대 제대해가지고 선후배 사이로 야 우리끼리 친하니까 뭐 골프나 한 번씩 치자 해서 만든 단톡방인데 저 방에서 그 해병대 최상병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 단톡방에 계신 분 한 분이 VIP한테 뭐 어떻게 하니까 그 김규현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VIP? 그럼 윤석열 뭐 김건희 여사 말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사진 캡처와 함께 녹취록을 JTBC에 제보를 합니다. 근데 김규현이라고 제보 안 하고 공익 제보자라고 신분을 숨기고 참. 그러니까 JTBC는 그걸 받아서 이거 봐라 최상병 이거 그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데 용산이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하면 의혹 제기를 했고 그럼 또 김규현 변호사는 또 박정훈 수사단장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또 장경태한테 가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장경태 방에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실과 다릅니다. 그 사진을 따로따로 찍은 건데 그걸 같이 있었던 사진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이 장경태 의원실 반응이 아주 한마디로 골 때립니다. 뭐라고 했냐? 사실과는 이미 상관없는 거야? 사실과는 관계없고요. 이미 다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결론? 아,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야. 이 결론을 딱 내놓고 있는 거죠. 응? 아니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너무 창피스럽지 않아요? 와, 이거는 진짜. 여기 이제 박수영 대표님이나 우리 같은 멤버들은 좀 염치가 있습니다. 염치라는 게 수치스러운 걸 염두에 두는 부끄러운 걸 아는 사람들인데 그 부끄러움을 몰라요. 지금 염치라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목적이 혁명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이건 이자들은 범죄예요, 범죄. 범죄지. 그래서 지금 김기현 변호사가 이 사람들한테 고소당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김기현이 또 고소당했는데 자기는 또 저 권성동 의원을 또 고소했어요. 그 공익제보자법 위반이라고. 공익제보자법 그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공익제보자라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명명해놓잖아요. 그러면 뭐 건드릴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해도 뭘 해도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참 이게 또 여기 내용을 또 보면 더 골이 아픈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카톡 그 문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3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부. 자, 그러니까 3부 또는 3부 이게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3부라고 하니까 이 장경태 의원실의 보좌관이 이 3부는 뭐지? 그러니까 이제 사진 캡처를 주니까 이 3부는 뭐지? 이러니까 옆에 있던 장경태 의원이 우스갯소리로 야, 그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그거 뭐 연결되어 있는 3부 토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3부 가자는 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3부라는 말은요. 이 골프 모임이라고 했죠. 단톡방이. 네. 골프 모임의 3부는 오후 5시에서 6시에 티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거. 그래서 골프 모임 중에 야, 우리 3부로 뭐 3부 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 이야기인데 3부 내일 체크해 봐. 그러니까 내일 3부 시간에 골프 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 했더니 3부 토건이 됐어. 3부가. 그게 3부 토건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진짜. 이런 식으로 다 조작이고 공작이고 허위고 가짜 뉴스인 거예요. 정말 참. 이건 어제 그 이 기자회견 한 거는 이 역사적인 이 기자회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세력들 손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김건희 여사의 악마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국민들 대부분 이걸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응? 원래 그 처음에 시끌시끌했던 것만 각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네. 민주당 지지자들 대부분이 저는 이런 어떤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만 나오면 민주당 찍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장경태 지역구 동대문인가? 그죠? 동대문 주민들이 진짜 들고 일어날 일 아니에요, 이거 진짜? 동대문 지역구 유권자들이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장경태 같은 인간들 갖다 계속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죠. 참. 이게 젊은 사람이 왜 이래? 이상한 것만 배웠어. 이 장경태라는 인물도 사실은 고향이 여순가 순천인가 그런데 서울로 상경해서 정말 대학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요? 아마 근데 왜 이렇게 변했지? 어렵게 이렇게 알바도 구글링 해보면요. 정말 대학 시절에 그 학비가 모자라가지고 막 그 호프집 알바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서 그 동대문 지역에 이렇게 네트워킹을 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하는 짓이 이런 겁니다. 괴담이나 만들고 가짜 뉴스 생산하고 공작에 거의 버금가는 일들을 해서 대통령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짓 하려고 국회의원 30대 중반에 국회의원 됐어요. 그러니까요. 30대 중반에. 그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됐으면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지금 재선이죠. 재선이잖아요. 이런 짓을 해가지고 어디 부끄러워서 살 수 있겠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민석 관련 그것도 지금 계엄론이라는 게 헌법 77조에 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바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즉 151명이 반대하면 계엄령 선포가 해제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또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면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군대가 와서 국회의원들 잡아간다. 아니 근데 이런 국회의원들은 잡아가야지. 솔직히 안 그래요? 네. 아니 국회에서 버젓이 대통령 지금 탄핵 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지금 문재인 같이 무능한 사람도 5년 동안 해먹었는데 아니 지금 이제 뭘 얼마나 했다고? 어? 지금 아니 아유 전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지금 그래서 이 김민석 같은 경우는 원내에서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괴담을 만들고 있고 자기 형인 김민웅이는 밖에 아스팔트 나가서 좌파들 촛불행동 집회하는 데 가서 우두머리 역할 하고 있고 거기서 네.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 브레인들이 원내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아주 수상하다는 거죠. 아니 부끄러운 형제네. 이게 아주 그렇죠. 네. 이게 결국은 기승전 윤석열 탄핵입니다. 이 자들은 기승전 윤석열 탄핵. 진짜 김민석 이분도 무슨 뭐 교회 안수 집사라고 그러던데 참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자, 근데 기승전 윤석열 탄핵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기승전. 기승전 김건희 악녀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어제입니까? 그 보도된 건데요. 네. 줄리 재판 의혹이 있었습니다.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줄리 재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 이제 줄리 이야기 잘 아시죠? 지난 대통령 대선 선거 때. 이전에 맞아요. 2021년에 그게 뭐 6월인가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맞아요. 인터넷 매체에서 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괴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강남에 아주 유명한 호텔 나이트클럽이 네. 있는데 유흥주점. 거기서 나이트클럽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쫙 올라가서 그 무슨 건설회사 사장 VIP 룸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여성 접대부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줄리다. 근데 그 줄리가 김건희 여사였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다 그러면 있다고 하더라 하면 이제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카드라. 네. 카드라 되는 거죠. 카드라. 아니 그리고 그때 그 대선 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제가 뭐 얘기 듣기로는 뭐 완전히 뭐 집에서도 나오지도 못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가. 아니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너무 막 기자들이 아니, 막 너무 이거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틀 전에 그 재판에서 나온 말이 저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죠. 네. 나이트클럽을 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입니다. 네. 조 씨하고 그 배 씨. 나이트클럽. 예, 그 네. 나이트클럽 공동으로 운영한 조 씨하고 배 씨가 나왔는데 검사가 묻습니다. 저 줄리라는 이름 들어봤냐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네.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그러면 그 VIP 룸으로 바로 쫙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이러니까 네. 건물 구조상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줄리는 어디 갔고 그 VIP 룸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결론은 거짓말인 거지. 그게 이제 나중에 또 그러겠죠. 줄리가 아니라 뭐 다른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뭐 이상한 소리를 또 할 수 있어요. 줄리가 아니고 그럼 딸기인가 이번에는 뭐 수박 나오나 딸기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처음에 줄리라는 이름 이걸 갖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열린 공감 TV 아닙니까? 열린 공감 TV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막 유튜버들 중에서도 뭐 이런 진짜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진영인지 보면 열린 공감 TV. 열린 공감 TV 이런 데서 지금 이 사람들이 기소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재판을 대한 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 이 사람 안혜욱 뭐 이 사람 이 재판에서 지금 이게 지금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런 재판을 할 때 그 수사 과정에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뭐 다 지금 뭐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증인들 앞세워 가지고 확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줄리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소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걸 이제 약간 검색을 해보면요, 그 김건희 여사가 오마이뉴스에 그 해명을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 당시에 너무 놀라고 가슴이 아파서 이 처절하게 인터뷰를 했구나.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네. 제가 뭐 석사를 2개나 따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또 뭐 하고 또 AMP 과정에 가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미치도록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줄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기억나요. 줄리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주로 사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 뭐 전시사업 이런 거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줄리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주변 사람들이 또 이 언론에 말한 보도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집안이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자산이 있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뭐하러 굳이 그걸 가서 하냐. 줄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뭐 아주 고스펙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조금 뭐 우리가 좀 뒤늦게 열심히 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또 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이 김건희 여사의 스펙이 정치인 부인의 스펙이 아니었고 뭐 자기 진영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럼 얼마나 또 칭찬을 했겠어. 열심히 살았고 석사도 뭐 몇 개를 받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인의 부인이 되는 순간 공격 대상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없는 말에 말잔치를 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사람의 거예요. 인격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짜 말살을 하는 거죠, 말살을.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 진영이 윤석열 정권 본인을 공격하려고 하니 그렇지. 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또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무너진다. 그렇죠. 김 여사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조금만 나서도 뭐 나선다, 뭐 한다. 이렇게 자꾸 이제 외모도 그렇고 이제 튀는 부분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계속 악마화를 시키는데 여사를 계속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이제 힘들게 만드는 이미지 면에서 지금 좌파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우파 진영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패턴이 이미 박근혜 탄핵 때부터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예. 다 일단은 겪어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그렇죠. 또 여성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꼭 보면 음담패설에 가까운 맞아요. 그런 어떤 아주 수치스러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치스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맞아요. 만들어냅니다. 가령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세월호 7시간 어디 가 있었나? 이러니까 소공동 특급 호텔에 정윤회 씨 만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유라 딸이라고 막.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다. 뭐 북한산 밑에 가서 구슬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북한산 밑에 가서 구슬했다. 이걸 왜 이런 괴담을 만들어내느냐. 대한민국 자유우파 세력을 지지하는 큰 기둥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이제 돌아서게 크리스찬들에게 저 사람 구다는 사람이야. 이러는 네. 순간 바로 돌아서 버리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것도 그 패턴이죠. 네. 무슨 그 도사? 무슨 도사죠? 천공. 뭐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 근처에 오겠어요. 근데 계속 천공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무속인들에게 지배당하는 지도자다. 이런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각 종교별로 안 친하냐고요. 다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도 있지만 그 종교인들하고는 다 이렇게 그 소통하고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치인들 중에 무속인들한테 자기 당선되는지 제일 물어보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민주당에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 좌파들의 그 선전선동 패턴이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여성을 공격하거나 좀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뭐 무속인들과의 어떤 관계를 의혹을 제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파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고립시키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립이 돼서 결국 탄핵 당해버린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세요. 이 줄리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이제 재판정에서 네. 이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이 최재형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속을 해야죠. 사실은 이걸 지금 이런 사람을 밖으로 계속 돌아다니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금 수사가 너무 늦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말 맞추고 뭐하고 뭐 증거인멸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구속을 하는 이유가 증거인멸 하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이럴 때는 구속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 지금 미국 국적인가 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뭐 시민권자. 시민권자? 시민권자. 예. 근데 이 사람 언제 뭐 할 줄 알아요? 물론 저기가 다 돼 있겠지만, 지금 최재형이 더 이 황당한 것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네. 처음에는 자기가 몰카해서 김건희 여사를 거의 하이에나가 정말 사슴 사냥하듯이 그렇죠. 궁지에 몰아넣어서 이건 인간성이 거의 제로인 수준의 그 수준인데 지금 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은 자기는 유죄라는 거예요. 내가 김영란법을 위반했어. 내가 김영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자가.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청탁을 하지 않았다 뭐 이랬다가 그리고 지금 이게 청탁이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놓고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엮어야 되니까 이제 자기는 유죄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의자가.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중앙일보 기사 보시면은 초유의 수준. 최재형이 피의자가 유죄, 내가 피의자인데 아니 모든 사람이 자기가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은 그거 아니에요라고 부정을 하는데 이자는 맞다고 하잖아요. 네. 자기가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제 다 끌어안고 같이 죽겠다는 거지 뭐. 저걸 그래서 일명 그 카미가제 특공대라고. 카미가제. 종북 주사 카미가제 특공대라고. 제가 굳이 네. 명령을 네.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자는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할 때 목적이 그거였던 거죠. 엮어 가지고 쓰러뜨리고 윤석열 정권까지 탄핵할 수 있는 그 기폭제를 만들자. 이런 자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진짜 이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 네. 아니 이 사람들한테 진짜 다 돌팔매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란 이런 거 막 다 뒤집어 써야 돼,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합니다. 대단해.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시켜가지고 네. 국정원은 지금 대공수사는 못하고 정보 수집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해외 정보만. 네. 그 근데 해외 수사권이- 정보도 지금 또 못하게 되지, 휴민트. 해외 정보도 지금 블랙 요원들 명단 다 넘어갔잖아요. 네. 조선족 손을 통해서 뭐 중국으로 갔는지 북한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한국에. 그럼 뭐냐? 대공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걸 만든 게 문재인이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 과정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을 계속해서 무력화시켰어요. 대공수사권 박탈하고 그다음에 그 북한에다가 그거 전단지 보내는 거, 대북 전단 금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또 아주 살인한 흉악범이라고 이러면서 그냥 강제 북송하고. 그렇죠? 그리고 서해 공무원 그렇게 피살된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항의 하나 안 하고 그 바다에서 그 정말 그렇게 불타서 그 과정을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바다에서 북한에 의해서 정말 총에 맞고 또 불타 죽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권이 교체가 되자마자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공작하듯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일이 국회에서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 조국 당 대표 조국이가 국회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 박근혜 최순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뭐냐면 박근혜 정권 탄핵 프레임으로 그대로 가겠다는 모델을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네. 똑같이 뒤집어 씌워 가지고 정권 탄핵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오로지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금 본인들이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싶어서 모든 정말 뭐 불법이고 그다음에 염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 이 뉴스를 가만히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자 하는 세력 자체가 반국가 세력이구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전체주의 국가들에게 이롭게 만드는 그 세력들이 바로 이 반국가 세력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반국가 세력들이 득실거리고 심지어 국회까지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계엄령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참.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순간에도 이런 국회의원 들어가면 누가 뽑아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이런 국회의원들이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응? 많은 정치 오래 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유권자는 국민은 항상 옳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국민이 항상 국민의 눈높이 막 이러고. 국민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왜? 정보의 제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22대 국회의 어떤 그 의석 배분 결과 또는 하는 이 행태를 보면 이건 유권자들이 완전히 잘못 뽑은 거예요. 옳았다고 볼 수 없죠. 그때 한번 총선 끝나고 나서 누가 이번에는 국민이 옳지 않았다고 누가 얘기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의 상당 부분의 세력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켜가지고 기승전 윤석열 탄핵, 기승전 김건희 악녀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은 바로 이 세력들이고 이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번 추석 연휴에 친지들 만나시면 잘 설명,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석 되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지금 10월 달을 지금 이재명 재판이 있는 재판 결과가 있는 10월을 이 사람들은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뭔가를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 추석에서 옳고 그른 게 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게 뭔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